밤하늘에 찬란한 별빛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낭만을 노래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라는 심연 속에서 우리는 가장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물리학적 모순과 직면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내포한 진실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도대체 왜 하늘은 이토록 숨막히게 고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별이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만 무려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하나에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항성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률과 통계의 수학적 언어로 번역해 봅시다. 지구상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의 수를 전부 합친 것보다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이 항성들 중 단 1%만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그중 단 1%만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며 거기서 다시 단 1%만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가정해 보아도 우리 은하계 내에만 수백만 개의 진보된 외계 문명이 바글거려야 한다는 수학적 필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파, 망원경을 우주 전역으로 돌리고 수십 년 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우주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소름 끼치는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주의 나이라는 시간적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보다 단 100만 년 먼저 진화를 시작한 문명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불과 100년 만에 마차에서 핵무기와 우주선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년의 기술적 격차는 곤충과 신의 차이보다 큽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모항성의 에너지를 100% 통제하는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하고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를 쥐락펴락하는 제3유형 문명으로 도약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증식하며 우주를 탐사하는 폰 노이만 탐사선을 우주 전역에 뿌려 이미 우리 은하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식민지화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자연적인 별빛이 아니라 고도로 인위적인 거대한 항성 엔지니어링의 구조물들이 별빛을 가리는 현상을 무수히 관측해야만 정상입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없습니다. 전파 신호도 메가스트럭처도 비정상적인 열역학적 징후도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 전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우주가 생명체로 넘쳐난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관측 결과는 완벽한 0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생명체 탄생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모든 문명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로 스스로 자멸하는 거대한 필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첨단 우주, 사회학과 게임 이론을 융합하여 도출된 가장 논리적이고도 가장 절망적인 해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철저하게 숨어 있을 뿐입니다. 왜 숨어야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낭만적인 상상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혹한 생존의 물리학인 흥림이론, 즉 어둠의 숲 가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론은 두 가지 절대적인 우주적 공리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모든 문명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생존이다. 둘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지만 우주 전체의 물질과 자원의 총량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공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주는 자원을 둘러싼 끝없는 제로섬 게임의 무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주는 광활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굳이 싸워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배하는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가 가장 끔찍한 비극을 잉태합니다. 우주 공간의 엄청난 거리는 문명 간의 소통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10광년 떨어진 곳에 외계 문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에게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해석하고 답장을 보내는데 다시 10년이 걸립니다. 최소 20년의 시간이 지연됩니다. 문제는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대방의 사회 체계나 군사적 의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선한지 악한지 모릅니다. 저들도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모릅니다. 설령 양쪽 모두 평화주의자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배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주사회학에서는 의심의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속도 제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선의는 결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악의는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되어야만 합니다. 생존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단 0.1%라도 존재한다면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방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선제 타격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한 문명이 아직 석기 시대나 초기 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매우 미개하고 연약한 문명이라면 굳이 자원을 낭비하며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기술의 발전은 결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기술 폭발의 형태를 멉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돌도끼를 쥐고 살았지만 뉴턴 역학이 정립된 이후 불과 200년 만에 원자를 쪼개고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주적 시간의 척도에서 200년이나 1000년은 눈 깜짝할 시간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레이더에 포착된 저 미개한 행성의 문명이 내일 아침 갑자기 차원 도약 기술이나 극초음속 반물질 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를 향해 조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원시적인 문명이라도 그 존재를 인지한 순간 그들이 기술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즉각적으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도로 진화한 포식자들은 어떻게 공격을 감행할까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수백 년을 날아와 레이저를 쏘며 침공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삼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고도로 진화한 문명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그 어떤 불필요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질량 덩어리, 즉 상대론적 타격체를 사용합니다. 야구공만 한 크기의 금속 덩어리라도 광속의 99%로 날아가 행성에 충돌하면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순식간에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행성의 지각 전체를 용암으로 뒤덮어버리고 대기를 완전히 증발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무기가 광속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무기가 발산하는 빛과 무기 자체가 동시에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고 시스템이 울리는 순간 이미 행성은 물리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방어할 시간도 도망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완벽한 무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우주가 이토록 고요한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주는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수많은 사냥꾼들이 총구를 겨누고 숨죽이고 있는 캄캄하고 소름 끼치는 어둠의 숲입니다. 모든 문명은 소리 없이 숲속을 걷는 사냥꾼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상대방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면 그 즉시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왜냐하면 이 숲에서는 먼저 쏘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생명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팽팽한 살육의 긴장 상태를 증명하는 우주적 공포의 결과물입니다. 침묵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소리를 내는 자는 즉시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차갑고도 완벽한 물리학적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인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잔혹한 어둠의 숲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모닥불을 환하게 피워놓고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목청껏 소리치고 있습니다. 1974년 아래 15 천문대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정확한 위치와 인간의 이중나선 DNA 구조 등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약점이 담긴 전파 메시지를 구상 성단을 향해 강력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펄서 지도와 우호적인 인사를 담은 황금 레코드를 실어 태양계 밖으로 무방비 상태로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니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선량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만과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스스로의 좌표를 우주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우주 사회학의 철칙에 도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수학적 확률과 냉혹한 생존 본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쏘아올린 그 천진난만한 평화의 메시지들은 사실상 우리 행성에 폭격을 가해달라는 가장 확실한 자살 좌표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파를 포착한 어느 차가운 고차원 문명의 사냥꾼이 이미 우리 태양계의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광속의 99%로 날아오는 파괴적인 상대론적 타격체의 발사 버튼을 조용히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빛의 경고도 없이 칠흑 같은 우주 공간을 가르고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오기에 우리는 그것이 머리 위에 도달하는 바로 그 최후의 0.1초 전까지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의 평화로움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올려다 보십시오. 저 반짝이는 빛들은 과연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낭만적인 우주의 인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발견하고 섬뜩하게 번뜩이는 포식자들의 차가운 눈동자일까요?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라는 질문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언제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기적 같은 고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침묵하는 우주,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우주적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그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